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복잡한 갈등 속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점차 퍼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로 예정된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서둘러 탄핵 선고를 내리려는 압박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 사안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감과 함께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안을 빨리 처리해 주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기색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 특히 40대 이상 시청자들은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정권 교체와 정치 분쟁을 지켜보며 법치주의란 결국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운영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보수 관점에서 볼 때 민주당이 탄핵을 빠르게 성사시키려 애쓰는 배경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추가 탄핵 압박을 가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은 법으로 따져야 할 문제에 정치가 또다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원칙과 소신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왜 헌법재판소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치열하게 법리로 싸우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모습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자유와 공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계가 빨라질수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러 정치 세력이 각종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법과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루어질지 새로운 재판관들의 임명이 변수로 작용할지 우리의 시선은 헌법재판소가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결론을 내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있다는 소식이 퍼지며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해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4대4 혹은 5대3 정도의 분열된 구도가 감지되어 혼란이 가중되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균형이 미묘하게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 한쪽으로도 속단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문영배와 이미선 두 재판관이 4월 18일 이후 교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해져 사안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 임명될 인물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정치적 계산이 먼저 앞선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결국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를 확정 지으려는 속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동시에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 대상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듯 언급함으로써 보수층 유권자들은 정말로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계성과 김복형이 심하게 대립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이를 가장 경계하는데 재판관들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풍문은 결코 달갑지 않은 뉴스입니다. 김영두의 경우 중립적이거나 뚜렷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어느 쪽 의견을 지지하게 될 것인가라는 전망이 분분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일반 국민들에게 더욱 혼란스러운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사태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긴장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정영식과 조한창은 김복형의 의견을 두둔하고 문영배와 이미선은 슬쩍 물러난 듯한 태도를 취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니 이런 미묘한 세력 다툼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장담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욱이 이재명이 얼마 전에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 측이 마치 이 흐름을 탄핵 전선까지 더욱 밀어붙이는 동력으로 삼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이재명에게 무죄가 떨어지자 민주당이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를 숨기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는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도 속전속결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민주당의 성향이 부각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번 기세를 올린 김에 이 문제도 정리하겠다는 듯한 태도가 감지되기에 정치 전반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있던 보수층 시민들은 점차 거부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로 민주당 쪽에서는 4월 18일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영배와 이미선이 물러난 뒤 새 인물이 들어서면 윤석열 정부의 우호적인 인사가 재판관을 맡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예측이 많기 때문인데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보수 국민들은 우려와 함께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여기저기 휘둘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시각이 퍼지는 데에는 결국 이러한 압력과 맞물려 고착된 갈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계성과 김복형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은 결국 재판관들이 법리적 해석에 앞서 감정이 격해질 만큼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하기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시청자들은 이러한 소식에 대해 정말 법치를 중시하는 인물들이라면 이렇게 삿대질하며 싸울 일이 아니라 차분하게 각자의 법리와 증거를 갖고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김영두는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어떤 견해를 확실하게 내비친 적이 없기에 그가 결국 어떤 태도를 견지하게 될지에 따라 향후 표결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습니다. 만약 김영두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쪽 의견으로 기울면 민주당이 노리는 인용 결론이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반면 김영두가 김복형의 의견을 지지하면 기각 결정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영식과 조한창이 김복형 쪽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여서 어느 쪽이 다수를 형성하게 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하는 형세가 이어집니다. 더욱 재미있는 부분은 이재명의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이 시정 전반에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무죄가 떨어졌으니 우리의 논리가 옳다 혹은 사법부가 불합리한 탄압에 대해 제동을 걸어줬다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셈입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수사와 재판은 각각 다른 사안이고 이재명 무죄 판결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 성급한 논리라는 반박을 내놓습니다. 동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들먹이는 민주당의 대응 방식을 두고는 결국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한편 평소 목소리를 크지 않게 내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빨리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보수 성향 시민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 권력의 압력에 손쉽게 굴복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큰데 이 점이 바로 민주당이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강경 전략의 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시각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정치권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누군가 분명한 리더십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이 믿는 법리와 입장을 고수하며 충돌하는 탓에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게다가 4월 18일이라는 시한이 다가올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다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판관들을 줄 세워 선고를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지금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원인이 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보수층 국민들은 지켜보겠지만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고 각종 루머와 소문이 뒤엉켜 혼선을 가중합니다.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추가 언급되는 상황은 마치 전방위로 정부 핵심 인사들을 겨냥해 이리저리 공격을 가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고립시키려는 계산이 깔린 것처럼 보이는데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를 용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긴박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니 이 갈등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쉽게 예측하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관들의 충돌은 표면적 현상일 뿐 그 뒤에는 거대한 정치적 셈법이 첨예하게 깔려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4월 18일 전까지 결정을 유도하려 애쓰고 국민의힘은 결론이 더딜수록 차후 인사교체나 정치적 환경 변화를 통해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셈이 가능하기에 양측의 줄다리기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내부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지나친 압박과 재판관들 간의 의견 충돌이 깊어지면서 법적 절차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 그리고 40대 이상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과거의 정치적 갈등을 떠올리게 하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라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어떤 사안이든 헌법과 법리에 근거한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와 압력이 얽히고 설키면서 최종 결과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에 대한 탄핵 이슈를 적극적으로 띄우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식으로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이유가 임기 만료를 앞둔 재판관 교체 시점을 고려해 서둘러 표결을 진행해야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는데 보수층 상당수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 사이에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더욱 적극적으로 원칙을 강조하고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외쳐야 하는 때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가 이런 정치적 압박에 휘둘려 결론을 서둘러 내린다면 그 여파는 단순히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국가 운영 전반과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과거에도 정치적 목적을 띤 탄핵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심사를 통해 단호한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탄핵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대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재판관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고성과 갈등이 사실이라면 과연 이 기관이 본연의 독립성과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야말로 국가 최고 사법기관 중 하나로서 헌법 해석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자리이기에 특정 진영이나 정치 세력이 주는 압력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재판관들이 그런 압력에 쉽게 흔들릴 일이 없다고 전망하면서 원칙과 신중함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파벌 싸움에 몰두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서 국민들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40대 이상 시청자들은 오랜 기간 정권 교체와 여러 정치적 이슈를 지켜보며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그 상징적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며 정말 헌법재판소가 순수하게 헌법만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혹은 정치적으로 휘둘려 결과를 왜곡시키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그 한편에는 탄핵 심판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감지됩니다. 이들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한덕수 총리 역시 탄핵 대상으로 거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를 근거로 볼 때 탄핵이 단지 윤석열 대통령 한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부 주요 인사들을 전반적으로 흔드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센 압박과 정치적 계산이 한데 뒤섞이는 사이 국민들 다수는 과연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수 쪽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이란 것이 결코 가볍게 추진되거나 거론될 사안이 아닌데 너무 손쉽게 말이 오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나라 운영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법으로 따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 선동이나 여론몰이로 몰아붙일 경우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해내기 힘들 수 있고 결국 모든 책임이 재판관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는 동안 민주당이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시각이 퍼지면 보수층 지지자들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판관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언론을 포함한 외부 압력이 극심해진다면 결과가 어느 쪽으로 흐를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온갖 정보와 루머가 난무하면서 서로 다른 진영이 각종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강단 있게 법치를 지키느냐 아니면 정치적 파고에 휩쓸리느냐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국민들은 극단적 대립이 폭발하기 전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길 희망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급함을 버리고 사실과 법리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실은 정치권의 각종 센법과 재판관들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헌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쉽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보수층 입장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좀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압박을 받을수록 법원리의 중요성을 되짚어주고 헌정체계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 진영의 기본적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관망하는 태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민주당은 탄핵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재판관들은 점점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국민들은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속을 태우게 됩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헌재가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길을 택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완만한 대응이 어떤 전략적인 계산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의 압박이 먹혀들어가면서 탄핵 심판의 향방이 한쪽으로 확 기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많은 이들이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고 보수 성향 인사들과 시청자들은 일단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권이 자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긴장 그리고 압박이 뒤섞인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이 벌어질지는 앞으로의 전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에 대한 크고 작은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선과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교체가 이뤄진다면 새로운 인사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조금 더 우호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이 애초에 노리던 탄핵 인용 분위기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겠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은 4월 18일 전 결론 도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관망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보수적 시각에서는 그런 계산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기에 결국 정치권의 센법과 헌재 내부의 복잡한 분위기가 맞물려 한층 더 드라마틱한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들이 이번 사안을 주목하는 이유도 과연 이러한 정치적 힘겨루기 속에서 법이 정말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 여러 사건으로 정치 갈등에 지쳐온 이들은 이번에도 결국 정치적 이익 계산에 의해 결론이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불신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이 점차 다가오면서 문영배와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결론이 날지 아니면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전체 분위기가 뒤집힐지에 대한 온갖 관측이 더욱더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계성과 김복형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심각한 충돌 이야기와 김영두의 모호한 태도 그리고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잠잠한 태도를 취하는 상황이 겹쳐지면서 혼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에 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탄핵 사안이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 누구에게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슈라는 데에는 대다수가 동의합니다. 국가적 사안인 만큼 판결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란 나라의 지도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중대 사안이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과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는 그런 면에서 국가의 존망과 법치주의가 걸린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가 정치적 압력이나 당리당략에 흔들려 버린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법치 국가의 존엄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막상 서로 비판의 칼끝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을 언급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정 결론을 강력히 몰아가기보다는 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것이 곧 아무 계산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는 추측도 무성합니다. 반면 재판관들의 표심 향방에 대해서는 계속된 불확실성이 제기됩니다. 정계성과 김복형 사이의 갈등이 뉴스로 전해지면서 재판관들이 과연 제대로 된 법리 토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김영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몰라서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지요. 더욱이 문영배와 이미선이 4월 18일 이후 교체되면 새로운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민주당의 조급함이 커졌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정치적 분열을 넘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가진 권위와 의의가 훼손되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입니다. 만약 재판관들이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몰이에 휘둘려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며 법치주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국민들은 헌재가 어떠한 외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출된 결과는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위해 존중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혼란 양상을 보면 4월 18일 이전에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지만 새로운 재판관 임명으로 정치 지형이 바뀔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의 선거법 무죄 판결이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민주당이 탄력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정 부분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정면 충돌 대신 관망을 택하는 모습도 드러납니다. 이처럼 언뜻 보면 갈피를 잡기 힘든 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실로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체계 속에서 나온 것이고 또 국민이 내린 선택으로 구성된 국가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법치와 헌정 질서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는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이며 또한 탄핵이 함부로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자면 4월 18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전례 없이 뜨거운 눈길이 헌법재판소 303호실에 쏠리고 있고 재판관들이 과연 정치적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헌법 정신에 따른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 결론은 국민 모두가 반드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법치 질서를 수호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해 주시고 계속 함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